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의 강의 가운데 제5부 중에서 13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야심경과 양자의 강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집단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집단기억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무엇인지 의미를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자타불의를 말하고 일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서로 다른 게 아니다. 마음 하나로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물론 부처님의 설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주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인 경지에 대해서 설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5부 10강 정보통합이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거기서 소개해 드렸겠죠.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는 겐지스강의 모래알보다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부처님이 다 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부처님은 그냥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이 심층 의식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심층 의식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우리 직관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불교인이라면 우리 직관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부처님과 유식불교의 수행자들이 착각을 했거나 허망한 얘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처님의 말씀이나 경전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수행에 도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처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온통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타불이나 우주와 하나가 된 경지에 대해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이걸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차별상이 절대적인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신과 물질이 다른 것 같고 나와 너가 다르며 이것과 저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이 궁극적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와 철학이 다르고 과학 또한 종교와 철학과는 목적과 영역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다른 것이 사실은 같은 것의 어떤 다른 쪽 측면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예가 물리학입니다. 겉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가 뉴턴의 만유인력과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보는 정기와 자기현상입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 과학사에서 특별히 중요한 발견으로 꼽히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이 가진 통일성 때문입니다. 모두들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체 운동과 지상으로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은 다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뉴턴은 그 둘이 모두 만유인력이라는 하나의 법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코페르니크의 지동설과 케플러의 법칙이 물리학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동설도 케플러의 법칙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없었다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보다 그다지 나은 것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통일적 기술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통일적 기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사실은 달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소위 자유낙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지구가 태양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돌도 초속 7.9km로 던지면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달처럼 지구 궤도를 원운동하면서 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그리고 초속 7.9km를 넘으면
이 돌은 다원궤도를 기르게 되고 만일 초속 11.2km가 넘게 되면 지구를 떠나서 멀리 쌍곡선 궤도를 그리면서 지구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막스웰이 고전 전자기 성공적인 것도 전기와 자기현상을 통일적으로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보면 자기와 전기현상은 사실은 같은 현상인데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전기현상이 자기현상으로 보기도 하고 자기현상이 전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와 자기현상은 통일적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뉴턴의 만일력과 막스웰의 전자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소립자 물리학에서 소립자의 종류를 예측하고 분류하고 기술하는 것도 다 차별상 가운데서 어떤 통일성을 찾는 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학은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현상 가운데서 이 현상을 지배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을 찾아내서 자연현상을 보편 통일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자들의 마지막 꿈은, 적어도 물리학의 마지막 꿈은 소립자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의 법칙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꿈꾸고 있는 최종의 꿈을 넘어서 일체 사물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공과 중도입니다. 바로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공과 중도죠. 이제 일심과 집단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집단 기억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알박스가 제안한 개념인데 한 민족이나 한 사회 혹은 사회 집단이 겪은 역사적 경험은 그것을 체험한 개개인의 생애를 넘어서서 집단적으로 보존 기억된다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대량 학살에 대한 유대인의 기억이 좋은 예입니다. 직접 이런 박해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도 그런 기억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라면 한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은 다른 뜻을 쓰지만은 저는 이걸 집단 기억 예로서 들겠는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들은 것이 한입니다. 한의 감정은 원과는 다릅니다. 원망할 때의 원과는 한은 한자어로 우리가 이렇게 한이라고 이렇게 쓰지만은 한자를 쓰는 중국인이나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말하는 한의 의미를 모릅니다. 한국인만 가진 정서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많은 이 세상 죽어도 한이 없다. 한없는 삶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다 이해하고 한 맺힌 사람이 하소연하면 다 공감합니다. 그냥 알아들어요, 금방. 그것은 한국 사람이 갖는 어떤 공통된 기억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은 한국말로도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안 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 데서 보듯이 한이라고 하면 보통 못 해본 것과 연관이 많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못 해본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한의 개념을 모를까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겪고 견딘 어떤 사건들 또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억이 한국인들의 무의식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해석일 겁니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집단 기억이라는 것은 마치 한 집단이 마치 한 사람처럼 어떤 기억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특정 사건이 일어난 경우 이것에 대한 개인의 경험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이 기억들은 점차 통합돼서 집단의 구성원 전체에 통합된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단 기억이 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일심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개념이라고 물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일심의 개념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일심이 정말 사물의 참모습이라면 집단 기억이 왜 가능한지 쉽게 설명할 수 있지요. 이 강의에서 집단 기억에 관해 살펴보는 이유는 연관이 되지 않는 학문 분야의 개념들이
다른 통일적 관점에서 보면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심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통일성이란 사물의 본질을 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는 전체를 본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는 천체와 돌이 다르고 전기와 자기가 다르지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즉 통일적으로 보면 이것들의 본질은 다 같습니다. 이것은 열반경에 나오는 잘 알려진 우화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비슷할 겁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이치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코끼리 전체를 보는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 같다, 벽 같다, 물항아리 같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코끼리 전체를 보지 못한 장님이 코끼리 한 부분을 만져보고 나서는 코끼리를 모시할 때는 다른 말입니다. 각기 다리, 몸통, 머리, 코, 상아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를 가리켜 기둥 같다, 벽 같다, 물항아리 같다, 뱀 같다, 창 같다고 말합니다. 이들 중 누구도 틀린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어느 것도 코끼리의 참모습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보는 것,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인데, 그게 바로 사물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사물의 본질, 즉 통일성을 가리켜 공이라고 하는 것인데, 공과 중도는 일체 사물의 통일성을 가리키는 불교적 개념입니다. 보는 눈이 밝아지면 다르게 보이던 것이 전체의 일부임을 알게 된 겁니다. 기둥, 벽, 물항아리 등 이 각각이 모두 코끼리한 전체의 일부인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전체를 볼 때는 거기에 차별성을 없습니다. 일심이 코끼리라면 집단 기억은 그 중에 어떤 한쪽의 진리를 말한다는 뜻에서 코끼리 다리쯤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심을 가리키는 학문적 개념으로서 집단 기억이 어떻게 일심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일심과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념,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